하버드 대학의 크로스 교수님께서 정말로 김승학 씨를 지지했는가? 전혀 사실이 없는 내용이다. 유대인 백과사전은 이집트의 시내산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김승학 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썼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김승학 씨의 주장에 힘을 실고 있느냐?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김승학 씨의 전혀 반대편 주장인 이집트의 시내산이 있다라는 것을 태연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완전한 거짓말을 본인의 책과 강연,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이분의 학자적인 양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신을 하게 된 요것들을 검증을 하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은 박사 학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인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 얘기는 왜 인생 얘기냐? 어떤 삶을 살면서 반환점, 어떤 지점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보려고 영감도 좀 받을 겸해서 신해산을 좀 다녀오리라 생각하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던 중에 전혀 막다른 길에 봉착을 한 거죠. 신해산이 이집트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음모론이 있다, 보다 보니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과 관련된 근거들을 찾아봤더니 이거 아닌데 이게 음모론은커녕 이분들이 거짓말을 계속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제대로 된 규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말씀드리면서 이건 100만 구독자, 100만 독자 사기극 아니냐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해서 이게 또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본캐는 아닙니다. 제 본캐는 저는 성경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평론할 만큼 깊이가 있거나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학문을 했던 제가 여기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러면서 점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야, 이것도 내 인생의 어떤 숙명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이 부캐를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 영상 몇 편을 지금 찍는 동안에 거의 제가 반년 정도 이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들어가서 뎁스 있게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기존에 수없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떨기나무 책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미혹되신 분들, 거기에 빠지신 분들을 제가 조목 알려드려서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거짓된 주장으로 이익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거짓된 주장으로 본인의 어떤 명성, 거짓된 주장으로 본인의 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든 아니면 저처럼 영감에 의해서 뭘 하든 아니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주고 살겠습니까? 그런 순수한 동기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주장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이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김승학 박사 띄우고 뭐 신해산, 아니면 김승학 띄우고 신해산, 아니면 뭐 영문으로 론 와이어트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신해산과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 신해산을 지지하시는 분들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승환님이 직접 직접 강연을 하신 영상 외에도 이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분의 영상에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밑에 링크 하나 달아 드릴게요. 몇 개 그분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영상이 보통 한 2시간 전후의 영상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전 처음에 볼 때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지금 속았다라는 그 감동이 이제는 좀 분노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이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주로 이런 구조예요. 성공한 의료인. 왜 갑자기 의료인 얘기가 나오느냐?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된 게 한의사로서, 한의학 박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사우디 왕족을 치료하시면서 완치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실의 주치의가 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의학 박사지, 한의사지, 사우디 왕실의 어떤 그 왕실의 주치이지. 그럼 뭔가 이 신뢰할 만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분의 강연은 이분의 타이틀이 신뢰를 만듭니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박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공부하는 이 규명하는 박사학위를 한다는 건 그게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뭐 어떤 류의 뭐 인문과학이든지 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근거 중심의 과학을 하기 때문에 뭐 한의학이라 할지라도 어떤 박사학위를 했다 할지라도 근거를 중심으로 이 과학적 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학위가 박사학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역은 다른 학위지만 그런 뷰를 가지고 다른 뭐 영역을 공부해서 일정 부분 뭐 규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학위를 거짓이나 아니면은 이 남의 것들을 카피해서 받으신 분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라는 자체가 스스로 혼자 어떤 학설 내지는 뭔가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검증을 거친 이 아카데믹한 어떤 검증을 거쳤다는 이 최초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권위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믿어줘 하는 걸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찾은 신해산 학설, 뭐 이론 발견들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로 언급되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버드 이러면 뭐 일단 권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하버드 대학 대형 교수도 아니고 이 전공이 고대 근동학 내지는 구약학으로는 뭐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 이제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인데요. 그래서 흔히 뭐 그냥 크로스 교수님 이럽니다. 크로스 교수님이 본인을 지지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학문을 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권위 있는 분이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설을 제시했더니 그 영역에 있는 최고의 학자가 인정을 했다. 이러면 뭐 인정이 어느 정도 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떨기나무 2편이라는 책 1편에 나오지 않은데 2편에 보면 또 다른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 이제 뭐 석학들이 날 지지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나의 의견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뭐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대인 백과사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역사와 관련된 유대인들과 관련된 모든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모든 이 워드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고 역사를 다 이렇게 정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 백과사전에 본인들의 조상이 지나온 길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이 시내산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고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서 시내산이 아니니 규명이 됐다라고
명명백백이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 딱 듣게 되면 이분은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인과 함께 공동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대표 주자로 언급되는 게 밥 크로노프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텍사스 주립대학의 그 마일스 존스 박사가 또 나옵니다. 이 두 분 박사님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고대 타무딕 문자, 그리고 고대 타무딕 문자와 함께 거론되는 게 유대인의 상징 메노라. 이 고대 문자와 유대인의 상징인 메노라가 함께 발견이 되니까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내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난서,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는 야훼 스톤이라고 고대 문자로 야훼라는, 야훼 이러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새겨진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듣고 나면 신뢰가 가는데 그뿐 아니죠. 이 타무딕 문자를 검증한 이 출애굽 시기하고 그 타무딕 문자가 기록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 규명을 여러분들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연구팀들, 고고학 연구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고고학적인 조사를 끝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김승학 씨가 발견한 이 고대 타무딕 문자와 이 출애굽 연대가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만한 주장이 없죠. 이 정도 들으면 뭐 100%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성경 지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누웨이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건너가는 데 있어서 이 홍해 아카바만을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 아카바만은 그 언더워터 랜드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져서 홍해가 조금만 갈리기만 하면 바다 밑을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 그 밑에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정도 얘기 나오면 뭐 사람들이 거의 이제 믿게 됩니다. 저도 100% 믿었고요. 믿는 다음에 본인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확인해 봤더니 전부 이건 생업과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집트 시내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나 반대해. 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이분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감추고 본인 돈 때문에 이 이집트 시내산을 주장한 사람들이 김승학 박사를 전부 다 안티하고, 그리고 뭐 로마이어트를 안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감춘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정의감에서라도 이분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가 대중들이에요. 전문가들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이 김승학 씨를 순수한 마음에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영상 밑에 달려있는 이 댓글들 보면 정말 엄청난 팬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프레임들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는 교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교황 무호설에 갇혀서 교황청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칩니다. 제가 뭐 이 큰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뭐 많게는 10몇 가지 정도 돼요. 근데 적게 이렇게 압축하면 8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조목 제가 밝힌, 이거 거의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기존에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뭐냐면 김승학 박사 틀렸어, 로노아이어트 틀렸어, 이런 정도 내용들이 성서 지리학적으로 보니 지명이 요 부분이 해석이 잘못됐고 지명이 잘못됐고 이런 정도의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게 3,500년 전의 성경 내용하고 오늘날 지명이 어떻게 100% 일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서울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조선시대에는 한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의 한양하고 오늘날의 서울이 100% 같으냐? 완전히 다르죠? 조선시대의 한양은 사대문 안만 해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같다라고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했던 그 지리의 한계가 어디인지, 오늘날 우리가 그 지역을 부르는 그 지리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는 거하고 민수기에 적혀져 있는 거하고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기독교인 분들 열내지 마세요. 저는 성경이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출애굽 루트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규명이 되면 다 맞아지겠죠. 근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모든 성서 지리학 하시는 분들이 인정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출애굽 루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조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성경이 모순이 있거나 틀리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적, 특히 성서 지리학적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 지리학적 관점이나 근거 없는 고고학 유물에 대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왜 근거 없는 유물에 대한 얘기는 뭐냐? 이드로의 집터,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집터를 발견했다. 근거가 없어요. 이드로의 집터를 발견했다. 그걸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동굴을 발견했다. 그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르비딤이라는 바위를 발견했다.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집트에도 이게 다 있어요. 엘리야의 동굴, 르비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만 하면 이거는 문헌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고고학 자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고학 자료들은 내가 우기면 그만이니까 그냥 우기면 그만인 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학적 관점은 빼고 그리고 논외로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없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빼고 나머지 김승학 씨의 모든 주장들을 제가 명면을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몇 편 정도 영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무어 교수가 이분을 지지했는지 그리고 유대인 백과사전에서 정말로 김승학 씨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정말로 김승학 씨를 지지하고 있는지 론 하이어트를 지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학 박사께서 제일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게 작년 2024년도, 23년도 물론 마이너한 인터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빼고 마이너하다는 표현이 언론 하시는 분들, 언론사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메이저하다고 하는 거는 미안합니다. 이 성가르기를 해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이게 보수 진보 제가 균형감 있게 얘기하느라 이렇게 5개를 얘기했는데 그 말고도 국민일보도 있고 몇 개 있겠죠. 요런 좀 대중이 들었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언론을 메이저한 언론으로 두고 그거 외에는 좀 마이너하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약 선을 긋는다 그러면 메이저한 이름이 들어가는 언론사 인터뷰는 2023년이 가장 최근 거인 것 같아요. 23년도 언론사 인터뷰한 걸 보면 이게 조선일보 계열인 월간조선 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나의 발굴과 이 학설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고고학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콕 집어서 언급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구약학 프랭크 무어 교수다. 네,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님의 제자인 윤사무엘 박사님도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명확하게 메이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발굴과 학설을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지하는데 그중 대표 주자로 딱 언급된 분이 구약학, 고대 근동학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가 나를 지지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술 논문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이 김승학 박사, 김승학 한의사, 이 김승학님을 인용한 논문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예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논문이 있고 뭐 포스터 발표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진짜 포스터 발표에조차 이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의 떨기나무 책자, 이 책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인용해서 제외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용은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실은 인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판도 인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과연 그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님이 이분을 인용한 바를 찾아봤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단 한 편도. 구글 스칼라에 이분을 인용한 논문이 정말 비판 포함해서 제가 검색하는 걸 단 한 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 그 검색했던 검색어가 승학김, SUNGHAK, 그리고 한글로 김승학. 그러니까 한글 논문, 영어 논문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랭크 모 교수님이 왜 본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권위자입니다. 혹시 신학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사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해사본, 이 신해산 지역에서 발견된 신해사본, 사해에 있는 데서 발견된 거 뭐 사해사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해 두루마리 성경이 이제 발견되어졌을 때 이 사해 두루마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고대 성경이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봐주십시오라고 찾아가는 1순위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뭐 고대 어떤 이 구약학과 관련되어져서는 더 이상 뭐 권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 양력을 보면 그 성경 고고학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올브라이트 교수님 밑에서 이분은 수학을 하셨어요. 이 이력도 화려한 게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음도 어려운데,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이 쟁쟁한 그 대학에서 공부하시거나 교수가 되셔서 가르치는 이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은 곧 신뢰다. 그러니까 이분이 김승학 박사를 지지한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찾았어요. 이분이 1921년생입니다. 1921년생인데 이분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 2023년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를 지지한다 그랬는데 2012년에 돌아가신 분이 2023년에 어떻게 이분을 지지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를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분은 1992년도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김승학 님이 떨기나무 이 책을 쓰신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이분이 책을 쓰시고 2023년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최근 들어 날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날 지지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은퇴를 92년도에 하셨습니다. 김승학 씨가 이 떨기나무 책의 아이디어도 얻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김승학 씨를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러면 92년도에 은퇴를 했지만 2007년도 이분이 책을 낼 때 지지할지도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하고 또 찾아봤어요. 근데 2008년도에 이분이 굉장히 편찮으셨더라고요. 병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따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려고 2008년도부터는 모든 학술 활동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뉴욕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따님하고 사시다가 4년 같이 사시고 2012년도에 91세의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분의 생애를 봤을 때 어느 시점에도 김승학님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수님은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님은 김승학 씨를 모릅니다. 모르는 이가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으신 분이 갑자기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철저한 거짓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크로스 교수님은 한 번도 김승학 씨의 주장을 동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라는 주장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1992년도에 이분이 바이블 리뷰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나는 문헌적으로만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신의 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면서 라오스산을 검토해 볼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코 라오스산이 신의 산이다라는 단정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승학 씨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는 분이 밥 크로노프 교수인데요. 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님은 김승학님은 몰랐지만 밥 크로노프는 아셨나 봐요. 이 김승학 씨와 공동 연구를 한다는 밥 크로노프가 제시한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와 이론은 나는 거부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김승학 씨가 이야기하는 모든 주장과 관련돼서는 나는 인정 못해가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 텐데요. 이 무어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문서가설을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이 문서가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 문서가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통신학, 그렇다고 이분이 정통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로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다 썼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서가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문서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른 저자들이 썼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거를 편집을 했다. 왜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문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모세 당시에 언급되기에는 좀 무리인 지명이 나오거나 무리인 국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음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여러 작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 따로 썼던 것들을 후세들이 모아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는 걸 믿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문헌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신의 산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작가가 전부 다 적어놓은 것들이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문서가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그 어느 누구도 특정 신의 산을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결론은 뭐냐면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는 결단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주장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신의 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도 이분은 특정 지역을 지지할 수 없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아가신 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도용해서 이거는 명예를 훔치는 거죠. 이분이 나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감히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거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얘기다. 그분의 살아생전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예훼손과 가까운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날 숨을 거두었는데 내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오히려 반대했던 얘기를 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 반대편에서 나의 이름을 빌어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죽어서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승학님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명예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는 첫 번째를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랭크 무어 교수가 김승학 씨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 백과사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은 아주 자주 언급되는 케이스인데요. 모든 김승학님의 이 발표 자료, 강연 자료에는 유대인 백과사전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집트 국민들께는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재미난 게 아니죠. 전쟁일은 났으니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재미난 게 아니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 흥미로운 이 단어가 낫겠네.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한번 하게 돼요. 그 흔히 얘기하는 6.1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이 영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인 시나이 반도를 6일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집트 전체 영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6일 만에 전부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점령지죠. 점령지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지 않습니까? 시나이 반도를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다 보낸 거예요. 사실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고고학 연구를 하기에는 무척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김성은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5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바둑판 쪼개듯이 쪼개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는 결론이 났다. 어떤 결론이 났느냐?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지 않고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김승학 씨의 모든 강연에 나오는 얘기고 김승학 씨가 2023년도에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15년 동안에 시나이 반도를 유대인들 스스로 조사했더니 유대인들 스스로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유대인 백과사전이라는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레퍼런스로 유대인들이랑 모두가 참고하는 이 유대인 백과사전의 그 내용을 유대인들 스스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이집트의 시내산이 없다라는 이 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대인 백과사전을 이왕 김승학 씨에 대한 의심을 지금 가진 판에 제가 다 공부를 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부캐는 시내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죠. 유대인 백과사전을 구하기가 뭐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권을 제가 구했어요. 전권을 구해서 그 중에서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그 판을 제가 열어보고 그 판의 원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문 내용이라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잠깐 띄워놓을게요.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춰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은 자의 명예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이제 빌어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원문 어디에도 15년간 고각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구절이 단 한 문장 아니라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야,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을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저는 이 용기가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줄을 쳐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한 문장 한 문장 줄을 쳐서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이게 정말 충격인 게 오히려 이 유대인 백과사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 그리고 자발무사라는 산으로 믿고 있다라는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고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백과사전에는 사실대로 써놨어요. 전통적으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믿어지고 있고 이집트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히려 굉장히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김승학 씨가 주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산이 시내산이라는 주장은 아주 마이너들이 하는 주장이다. 근데 그 마이너들이 하는 주장도 이 김승학 씨가 하는 주장들 중에 이게 새카맣게 탄 부분이 위에 있고 뭐 불이 임했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화산 활동이 그 주변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때문에
그 마이너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오히려 써놨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왜냐면 이 원문이 뭐 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아라비아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들은 마이너의 주장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주장들이 있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화산 활동이나 뭐 이런 현상과 신에 나타남, 신현이라 그러죠. 신현하고 이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미신적인 시도에서 발생하는 거야라는 뉘앙스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건 받아들여진 거고 아주 마이너한 것까지도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김승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유대인 백과사전의 시나이 반도의 신의 산, 그리고 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의 산 주장과 관련되어져서 바둑판처럼 우리가 고고학 조사를 한 뒤에 이걸 썼다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출간 연대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6.1 전쟁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기 이전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승학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 어떻게 원문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이 김승학 박사에게 좀 실망을 했어요.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이분이 참 일반인이지만 정의감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거짓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유대인 백과사전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해볼게요. 고고학적인 상식으로 15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이 시나이 반도의 면적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거의 3배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15년 만에 조사를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도 많고, 서울과 관련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뭐 서울과 관련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 시민들 서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한양도읍 인근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도읍을 정하고 큰 도시로 이게 존재할 때 1500년 동안 우리가 이 풍납토성, 여러분들 풍납동에 있는 풍납 이 토성이 백제의 유적이었는지 백제의 영향이 어쨌는지 암사동 선사 유적이 있었는지 1925년도에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년만 지나도 지층이 달라지고 지표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이 1500년 넘게 풍납토성, 선사유적, 암사동 선사유적 이런 게 존재조차 몰랐다니까요.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백만이 살았던 한양도읍 서울에도 1925년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고학 사건이라는 게 정말 문헌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유물이 갑자기 짠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재미난 예를 들어드릴게요. 1971년도에 문영왕릉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1971년도에도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홍수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막 토사가 막 밀려나고 하면서 문영왕릉이 처음 발굴이 됐어요. 근데 1971년도 이 홍수 이전에는 문영왕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발굴 노력을 한다고 한들 어떤 때는 발굴이 되죠.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대홍수나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숨겨져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고학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그렇게 크지만 수백 년을 잊혀진 도시로 흔히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forgotten city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찾아진다. 내가 의지가 있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5년이요? 이 고고학 세계에 있어서 15년은 정말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 김승학 씨가 이 고고학과 관련된 부분들에 부지하냐. 자국 영토의 3배가 넘는 그 공간을 15년 만에 다 뒤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루트를 다 밝혔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완전한 거짓말인 겁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문헌 검토 없이 할 수 있는 거짓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지막 3번째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김승학 씨가 이 떨기나무라는 책의 2편에서 2편 요 날개 책 보면 딱 펼치면 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떨기나무 날개가 아니고 안쪽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014년도 7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 78쪽에서 101쪽 사이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우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한다. 이 잡지는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잡지인데 그 지역 민간설화를 소개하면서 모세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필작, 그러니까 김승학 씨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본인이 책에 직접 쓴 내용이니까 신뢰할 만하겠지라고 또 이제 찾아본 거죠. 제가 참 순수했습니다. 김성학 씨를 좋아하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요. 이 진짜 그 미국 지리협회 내지는 전미 지리협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흔히 넷지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웃긴데 미국에서는 이 넷지오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하면 흔히 이 지리협회 내지는 잡지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포츠웨어 등산복 이렇게 있어서 어찌 보면 잡지 이름을 옷에다 새기고 다니는 좀 재미난 맥락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지리협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입니다. 근데 학회지인데 꼭 지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 자연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에세이도 이렇게 실른 굉장히 교양지로서도 수준 높은 교양지입니다. 5천만 명이 구독한다고 하니까 권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넷지오를 다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위를 자랑한 학술지입니다. 근데 그 학술지를 통해서 김승학 씨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라고 본인의 책자에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저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연에서도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잡지를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찾아봤어요. 김승학 씨의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은 단 한 문장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일대에 있는 그 소라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망구도 없고 민간 설화에 이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세의 우물이라 불리는 데가 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거는 시내산에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와 모세는 양을 쳤지 않습니까? 양을 쳤다는 얘기 뭐냐면 이분들이 유목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베두인들 지금도 유목을 하는 이 베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이 있다고 주장되는 지역이 요르단 국경과 얼마 멀지 않은 지역. 그리고 바로 바다 아카바만만 딱 건너면 아니면 그 위로 조금만 이렇게 빙 둘러오면 수백 킬로만 둘러오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근데 유목민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건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양들을 먹인 우물이 한두 개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민간 설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누구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내산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세가 양들을 먹인 우물이 있었다는 민간 설화가 있다라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본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좀 심하죠. 이거는 너무 부풀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시내산이 어디 있다라고 보통 글을 썼는지 제가 다 이 서칭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과 관련된 언급은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생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과 관련된 주장은 없습니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시내산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있는 것들만 찾아봤을 때도 여러 건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금 화면 뜬 것들도 보면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썼어요. 2021년 6월 달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제목을 번역하면 베두인들은 영적인 장소 중에서 영적인 장소에서 이집트의 영적인 장소에서 베두인들은 평화와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찾는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엔 좀 애매한데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과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쓴 내용 때문에 누군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의하면 시내산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쓴 것도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2009년 3월호에 또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시나이 산, 시나이 마운틴. 이 어디 있느냐? 시나이 페닌슐라에 있고 거기 이집트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시내산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있고 당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잡지는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하버드 대학의 크로스 교수님께서 정말로 김승학 씨를 지지했는가? 전혀 사실이 없는 내용이다. 유대인 백과사전은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김승학 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썼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김승학 씨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느냐?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김승학 씨의 전혀 반대편 주장인 이집트의 시내산이 있다라는 것을 태연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완전한 거짓말을 본인의 책과 강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이분의 학자적인 양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신을 하게 된 요것들을 검증을 하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은 박사 학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 이런 체계적인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이든 과학이란 이름으로 근거 중심으로 뭔가 논문을 써보신 분이라면 결코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제작을 할 텐데 여기에 낱낱이 이 거짓, 제 주장에 의하면 최소 몇십만, 많게는 100만의 독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설을 믿게 만든 이 실체에 대해서 제 부캐가 한번 규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규명해 드렸고 모두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셨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시내산과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